삼천당 제약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2021년도 결산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삼천장 제약과 관련된 뉴스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밀러 두고 K제약 바이오 대격돌이라는 제목으로 4월 11일 김성하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를 했어요. 아일리아 1월 국내 특허가 만료돼서 시밀러 개발 속도가 나고 있고 삼바 에피스라고 있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아니고 에피스라고 또 관계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국내 출시 선도 셀트 글로벌 향 시도 삼천당 제약 등 차별점 부각한 바이오 시밀러도 관심. 연간 글로벌 매출액 13조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시장의 문이 열렸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전원을 제가 또 연결을 안 했네요. 배터리로 움직이다가 조금 더 밝게 보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관 뭐 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제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SCD411은 주사제인 아일리아를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개발했다. 주사기에 이미 약물이 충전된 상태로 유통되는 프리필드 시린지는 의료진의 편의성 제고로 선호도를 높아지고 있다. 삼천당 제약은 국내는 물론 유럽에도 프리필드 시린지로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 아, 바이엘이죠. 바이엘께 이제 그 특허가 음,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313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2.4%가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5.5% 매우 높게 증가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겠지만은 잘못하면은 실질적으로 분석이 이미 끝났으니까 영업 손실입니다. 스루프 관점에서 볼 때는 매출 총익이 4.3% 감소했고요. 판매 관리비가 7.5%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7억 원이 나가지고 전년도 거의 80억 원보다 78.4%가 감소했고 영업이익률은 4.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250억 정도의 적자가 나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길래 영업적자 250억 원이 발생했을까? 매출은 그렇게 적지가 않은데 여기 일단 손익계산서 보면은 판매 관리비가 753억 원이나 나갔어요. 이게 500억 원대인데 250억 원이나 많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냐? 관심사는 요거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뭐 좀 늘어난 건 늘어났다. 한 40억 정도. 매출도 좀 늘어났긴 늘어났으니까. 매출 원가도 뭐 8%가 증가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7억 원으로서 재료비는 얼마 안 들어가죠. 의약품들은 6.6%가 그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 계획보다 4.1%가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 일자 추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무려 40.5%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 2023년보다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스루픈율 0.4% 하락했고요. 운영 경비가 10%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어,
TO의 생산성은 1로 나오는데 거의 손익분기점 선으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적자 1억 3,5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8억 5,900만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어, 그리고 스루풋 손익상 실질적으로는 영업적자인데 이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재고자산 명세로 증명이 되는데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2억 7,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는 계속 감소해 왔는데 올해 생산해 가지고 2023년에 판매 못한 재고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으로 크게 디커플링을 해서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10.3%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0%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17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540억 원을 뺀 636억 원이 공장 생산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금액상으로 12.3%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는 0.2% 상승을 했고 재료비는 0.2%가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 요거 2인데 잘못 썼네요. 그런데 1차 추론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락했다라고 모순이 좀 일어납니다. 이런 모순이 일어날 때 이제 곤혹스러워지는데 그래서 재고자산 스루풋 회계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번은 이거를 제가 표준으로 가고 있는 거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게 플러스로 22억 7,200만 원이면은 이게 이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요게 비성문적에는 마이너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32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이 갭이 총 제조 비용 차이일 것 같은데 9억 6,700만 원 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삼청당 제약이 전체 재고 자산을 그 재고 자산 변동 범위로 가지고 있나 해서 그 BWCAI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늘어나 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요. 연속 갭이 있다면 분명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상품이 재고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성분의 상품 쪽이 뭔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야 돼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게 재고가 9억 800만 원이 감소했으면은 비성분에서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는데 마이너스니까 더블로 잘못돼 있어요. 이래서 이 18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3년 연속 차이가 있는데 1단계에서부터 언클리어합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과 PQ 생산 재료비의 갭도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하고 금액이 일치를 하고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2023년과 2022년도에는 일치를 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익, 폐기손실도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 주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재고자산 폐기손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 위에 거는 맞는데 요 위에 거가 2021년도에는 없죠. 현금 흐름표에는. 근데 재고자산 평가액으로는 나온다. 여기부터 좀 18억 원이 좀 뭔가 이상하죠? 잘못된 거죠. 재고자산의 폐기손실을 이쪽 현금 흐름표에서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또 조정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금액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2023년과 2022년도는 맞는데 2021년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그래서 2021년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333억 원이 집행이 돼서 6.7% 증가했고, 직원 수는 408명으로서 14명 증원이 됐고, 평균 임금은 8,180만 원으로서 중견 기업의 임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4% 증가했고요. 판매비가 5.7% 증가했고, 어, 2021년도에 왜 적자가 크게 났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타 비용으로 다 때려 몰아져 있습니다. 585억 원이 2021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용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슬로픈율도 떨어졌으면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은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2022년도에는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을 성립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해 한 것을 또 입증해야 되면 반증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반증해야 된다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2023년도 거를 통계적인 매트릭스 표를 만들어 거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회전율 하락했고 스르픈율 하락했으면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했어야 된다. 또 하나, 어, 회전율이 하락했다는 것을 수량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상승한 게 없어요. 입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되지 않아요.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판매 가격은 변동된 게 14.9% 하락한 게 있는데, 요거는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2022년도에는 또 판매 가격이 변동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판매 가격 하락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 이건 변동이 없는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입증을 다 패스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2024년도 매출액을 예측할 때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합니다. 7%가 판매관리비가 올라갔다면 이것도 7% 정도 그냥 올라간다고 보고, 영업이익이 78% 떨어졌습니다만 10% 이익을 더 낸다라는 목표를 잡았을 경우에 1,50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요 경우에 매출 원가가 90억인데 재고가 증가를 했으니까 거꾸로 15%를 줄이면은 매출 원가가 907억이 나와서 여기에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로 역산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 이거를 어떤 판매 단가라고 그러면은 한 박스에 아까 그 뭐 시밀러 뭐 이런 거를 14만 7천 원에 계약을 하면은 재고가 15%가 줄면은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적자가 나니까 이 더 매출 노력을 해라. 10%. 그래야 7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말고 또 그 재무회계가 유혹을 해가지고 재고 15%만 다시 늘려. 그러면은 14만 7천 원에 판매하더라도 3,500원 남어. 이런 식의 이제 원가 회계의 유혹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스루프 회계에는 재고하고 관계없이 오이가 10% 증가했으니까 10% 올라간다 그러고, 적자니까 1000% 전환이익을 해서 그래봐야 12억 원 이익 내는 거니까, 이거로 했을 때 14억 6천, 1460억 해야 되는데
그냥 판매 가격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14만 6천 원에 판매하면 된다 이게요. 그리고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매출 재료비를 12% 정도 더 생산을 했을 경우에 에, 그 14만 7천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마진율, 그 스르픈율은 변동이 없는 거로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이것도 계약은 14만 7천 원에 하는 것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 한 2천 원 정도 남는 거로. 근데 재고 회전율이 4.5회전뿐이 못했거든요. 요걸 4.7회전까지 좀 올려보자. 그러면은 판매 단가 인상 효과는 15만 5천 원으로서 9,269원이 남는 걸로 그렇게 좀 장밋빛 그 도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통계적인 매트릭스가 형성이 되는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와요. 요것은 그 앞서서 보여드렸죠. 음,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15억 원 돈을 벌었습니다. 손익계산에서는 적자지만은 왜 이런 차이가 나냐? 그냥 가장 큰 이유는 감가상각비, 돈이 안 나가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금 수익률은 5%, 그 8.4%에서 3.4%가 하락했고요. EMS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291억 원이 되는데, 최종 그 번 돈이 유출된 돈은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비유동자산 캐펙스 자본적 투자에 219억 원의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현금은 170억이 흘러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으로서 그 채권자가 250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돈 벌어가지고 이 돈도 좀 갚았다는 얘기죠. 적자지만은.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20.7%로 떨어졌고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527억 원을 거꾸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환권 행사로 증가된 자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이제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으로서 270 한 7억 원의 현금이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나갔다.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8,098원으로서 2023년 초보다 1,442원이 그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무려 1,258%나 됩니다. 2023년도는 666%고요. 어, 그래서 이게 매우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밸류업이 뭐 잠깐 바이오자 들어간 데는 다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5% 이상 주주는 주식회사 소화가 30.7%고 윤대인씨가 6.9%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6.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청당 제약 2023년도 실적을 얘기하면서 뭔가 재고자산이 연속해서 계속 불투명하다. 특히 그 중에서 2021년도는 뭔가 의도적인 분식 회계, 고의성이 있는 분식 회계를 하지 않았겠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